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의 필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력적인 사람 혹은 컨텐츠, 첫 번째 요소는 끝나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시네마 천국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인데 자주 봤었죠. 근데 그 시네마 천국에서 그 알프레도라는 할아버지랑 그 토토라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토토라는 꼬맹이는 이 알프레도 할아버지한테 이제 붙어서 영화가 무엇인지 맨날 배우고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왜냐면 이 알프레도 할아버지는 영화관에서 영화 틀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필름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둘이서 이제 그 할아버지, 알프레도 할아버지랑 토토랑 이제 단짝 친구처럼 이렇게 맨날 지내면서 토토가 뭐 나중에 이제 성장도 해서 더 어른이 돼가면서 청년이 돼가면서 연애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또 자기가 그 영화 감독으로 가려면 또 이 동네를 떠나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프레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토토한테 공주와 병사라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주와 병사. 공주와 병사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알프레도가 이야기해주는 공주와 병사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병사가 공주를 사랑하는데 공주가 그래, 그러면 네가 100일 동안 우리 집 밑에 발코니 밑에서 네가 100일 동안 꼿꼿이 서 있어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내가 너랑 뭐 결혼하겠다. 공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병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주 밑에서 기다립니다. 공주 집 밑에서 99일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100일째 병사가 떠납니다. 100일까지 하루만 채우면 공주랑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알프레도가 토토한테 이 이야기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그럼 토토는 영화 감독을 하러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또 이 동네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알프레도의 이 공주와 병사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결론은 이 공주와 병사 이야기의 결론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감독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지막에 떠난 이유가 100일째 병사가 떠난 이유는 100일까지 채워서 기다렸는데 공주가 안 나타나면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감이 올 것 같아서 그걸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 틀리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인터넷에 쳐보면은 각자 해석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이 결론, 병사가 공주를 떠날 의도의 정답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저는 제일 인상 깊어요. 공주와 병사 이야기.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는 스토리도 너무 좋고 OST도 너무 좋고 그냥 되게 진짜 멋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 나오는 공주와 병사 이야기의 에피소드가 저는 이 시네마 천국에서 제일, 이 시네마 천국의 사운드 트랙에 견줄 만하게 제일 큰 임팩트로 작용이 된 거죠. 왜일까요? 왜 결론이 안 났던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왜 제가 지금까지도 20년 전에 봤었던, 30년 전에 봤었던 시네마 천국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왜 이 공주와 병사 이야기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나이가 먹을수록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죠?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첫사랑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첫사랑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막 첫사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왜 첫사랑에 대한 임팩트가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혹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끝났기 때문이었죠. 그 애는 나를 좋아했을까? 나는 그 애를 얼마큼 좋아했을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 애를 내가 만났으면 아직도 그 감정을 받을 수 있을까?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잖아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스스로 만든 거죠. 보세요. 첫사랑과 나와의 스토리는 끝났는데 현실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몇십 년 지나면 대부분.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설정이 되고 그 애는 나를 좋아했을까? 언젠간 다시 그 애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혼자서 항상의 나래를 펼치죠. 전제는 뭐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스스로 정의 내린 다음에 전제를 하죠. 아까 시네마 천국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한 함의는 이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결론인데요. 여러분, 손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고객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애인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매력적인 사람,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리텐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힘을 갖고 싶으신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평양냉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집에 갔는데 그때 그거 무슨 맛이었지? 너무 맛있었는데 정의 내리기 힘든데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맛집도 평양냉면 맛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오늘의 결론 매력적인 다시 나를 찾아주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결론이고, 앞으로도 저도 계속 그 부분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진짜 나만의 네트워크, 진짜 제대로 된, 부실하지 않은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